파악과 인정. 안녕하세요. 독쌤TV의 독쌤입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독일에서 새로 지은 집들은 온도를 설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한국처럼 지질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히터가 설치된 집들이 아직은 더 많죠. 난방비는 또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한번 온동으로 이겨내볼 생각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한국 가서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에 있는 음식을 다 먹으려면 진짜 건강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돈도 돈이겠지만 건강이 최고 아닐까요? 그래서 자전거 한 대를 주문했습니다. 헬스용 자전거. 펠로톤이 참 좋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게다가 과연 네가 사놓고 그걸 며칠이나 할까 하는 남편의 말에 솔직히 바로 인정하고 저렴한 것으로 일단 주문을 했는데 배송이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배송이 늦어지는 주 원인은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배달원을 적게 고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총알 배송이라고 자극한 것도 솔직히 기업이잖아요. 모두가 그것은 배달원을 죽이는 일이야 하면 안 돼 라고 외쳤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이 꽤 되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요.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의 인권과 건강 문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굳이 하루 만에 내가 주문한 게 와야 해? 라는 요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원래 돈을 잘 안 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 가는 즐거움은 독쌤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인천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드링킹하는 바나나 우유는 정말 발걸음을 가볍게 하거든요. 독일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로부터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을 매일 받습니다. 우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한 공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성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간접적으로 권하는 것이죠. 공부 방법 알려드릴게요.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이 사람이 공부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 경험상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언어 공부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곤 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모습이 딱 하나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든 아무리 쉬운 맞춤 공부 방법을 알려줘도 상황이 안 된다라는 태도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요. 비싼 교육은 꿈도 못 꿔요. 돈이 없거든요. 우리 집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어찌나 공부를 방해하는지. 같이 공부할 사람도 없고 저한테 도움 줄 만한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으면요. 집에 가기 전에 꼭 질문을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면 점점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솔직히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질문도 거의 안 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단어도 잘 안 외우시잖아요. 독쌤, 저 시간이 없다고요.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단어를 외웁니까? 거울에 메모지를 붙여두세요. 양치질할 시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시면 되잖아요. 양치질할 때 몇 분 들여다 본다고 그게 공부가 되냐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짜증을 좀 내세요. 그쯤 되면 저는 솔직히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독일어 학원 가라고 누가 협박을 했나? 아니면 누가 때렸나? 아니면 죽여버린다 그랬나? 아니면 독일어 학원 가면 그래야 밥을 준다고 했나? 돈을 준다고 했나? 쉽게 말해서 자기 의지로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싶으니까 그럼 핸드폰에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저장하고 수업을 들으러 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공부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또 주변 친구들이 맞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앱도 많고 동영상도 굉장히 많아요. 막 그 친구를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지하철에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시끄러워서 지하철에서 공부가 안 돼요. 하루에 10분 공부하는 시간이 안 돼요? 독쌤, 10분 공부해서 뭐가 실력이 들어요?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 오고 갑니다. 학생 뒷담화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봤자 독쌤이랑 공부하러 온 학생들은 어쨌든 결국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다 지나간 나의 흑역사였어. 지금 그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서 웃고 계시죠. 근데 끝까지 본인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은 보통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우기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괘씸하게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죠. 공부는 되게 대단한 것이라 시간이 나야 하고 장소를 따로 이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안 해봤기 때문에 공부가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고 시간 많이 잡아먹는 것 같고, 해봤더라도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자꾸 실패를 하니까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네.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긴 한데 공부 정말 하기 싫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머릿속이 채워지기도 하죠. 그게 무의식에 남아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늘 그 지루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동영상의 제목을 그래서 파악과 인정이라고 지었습니다. 청소의 달인, 춤의 달인, 요리의 달인, 공부의 달인, 운동의 달인, 거기다 연애의 달인까지. 세상의 수많은 달인들과 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꿀팁을 주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요, 그분들은 일단 비법을 전수하기 전에 방해 요소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집안 정리를 잘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일단 버리는 연습을 무지하게 시키고 있죠. 운동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부상 방지를 위한 몸풀기 운동을 계속 시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레시피를 연구하기 전에 맛이 왜 없는지 그 원인을 계속 분석하죠. 너는 식당할 자격이 있기나 하는 거니? 라는 소리만 안 할 뿐. 연애의 달인들은 어떨까요? 매력 발산의 꿀팁을 바로 줄 것 같았는데, 야, 너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비호감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 짓은 전혀 하면 안 돼. 이건 하지 말자. 권유를 하고 있죠. 심지어 왕따를 잘 시키는 애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왕따 방법의 달인이 아니라 왕따 짓을 같이 해줄, 조금만 친하게 굴어주면 말 잘 듣는 나의 꼬붕이 될 애들이 누군지 그것부터 귀신같이 알아보더랍니다. 쉽게 말해서 주변 정리가 안 되고 현실 파악이 안 되었는데 비법이 무슨 소용이겠니? 라고 달인들이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죠. 이렇듯 무언가를 잘하는 분들은 고수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 장애물이 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라고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암기 방법, 필기 방법, 시간 관리법, 수면 시간 관리 등등 세상에 널린 수많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들을 진짜 공부의 고수들은 정말 다 써먹어 봤을까요? 그래요. 무시무시한 경제력과 툭출한 두뇌로 무장된 애들은 일단 제외를 시킬게요. 세상에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런 애들이 우리랑 솔직히 마주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빈부격차가 어찌나 커졌는지 봉건주의가 돼버린 사회에서 일반인들과는 다른 카테고리의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돈 많이 안 들고 최대한 인간성 들어지지 않고 또 소시오패스가 안 되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추천하고 있으니까요. 공부 잘한다고 다 인생에 성공하는 건 아니죠. 공부 잘하는 또라이들도 세상에 널리고 널렸으니까. 아무튼 달인이 되기까지 달인들은 수많은 비법도 연구했겠지만 달인이 되는 길을 막고 있는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완벽하게 제거하는데 초반에 거의 모든 시간을 달인들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죠. 그게 본인의 성격이 되었고 본인의 생활 패턴이 되었고 그게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럼 공부의 달인이 되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분명히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저에게 묻겠죠. 우선은 이 방법은요, 제가 써먹었던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거고 제가 공부하기 정말 싫을 때 늘 하던 방법인데요, 정말 꽤 잘 먹힙니다. 잘 하고 싶은 과목이나 목표를 생각하면서 종이에 적으세요. 크게 어디서도 보이게. 그냥 하자. 이렇게. 그리고 타이머를 30분에 맞춰두고 무언가를 읽고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스스로를 관찰한다고 생각하고 딴 생각이 들면 타이머를 바라보고 몇 분 만에 내가 딴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종이에 잠깐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30분 타이머가 울리면 책을 덮고 눈을 감고 공부한 내용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최대한 많이 떠올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한번 학생들한테 해보라 그랬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본인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할 정도로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도 집중이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딴 생각이 들었던 시간을 종이에 적어보라고 했는데 언제인지 모르겠네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한정판 신발이라던가 책, 기계, 자동차 등등 애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때와는 아주 달랐던 참 여유만만한 나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눈치 빠른 분들은 감을 잡았을 거예요. 세상에 아주 많은 성공을 막는 아주 얄미운 장애물 중에서 나로 인해 생겨난 장애물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제거하고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면 도움을 청해 그 장애물을 없애거나 아니면 장애물의 존재 여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이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토 달지 말고 원래 하려고 시작한 것을 그냥 하는 사람이 시간 낭비 안 하고 원하는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시간만큼 고수들이 성공을 위해 공을 들이는 과정, 내 안에 있는 위험 요소, 장애 요소 없애기. 공부 잘하는 친구 왕따 시키거나 두들겨 패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까 가만히 있는 애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을 말한 것일 뿐이니까요.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주제를 이해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